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수학원에서 광남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 아마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험의 특성과 앞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번 강남고등학교 1학년 시험의 특성들을 제가 몇 가지 항목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프린트 개념을 세부적으로 출제한 문제 유형이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 광남고 설명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광남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서. 자, 우선 왼쪽은 실제 출제가 됐던 문제들과 내용들이고, 오른쪽은 저희 최종 자료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시험에서는 객관식 1번과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문학관례에 대한 기본 개념 적용 문제, 배경, 옴니버스, 역사적 구성, 이런 전형 평면 인물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문학의 구성 요소, 서사, 극, 서정 관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결국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최종 자료, 적중화 분석이라는 최종 자료에 제가 학교 프린트 내용을 정리해 준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출제 확률로 별표 1개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 말은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별표 5개가 맥시멈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출제 확률이 있는 거라서 정리를 강조했던 건데, 역시 이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명고 프린트는 개념들이 상당히 깐깐하고 세부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학교 프린트 기본 개념을 당연히 선 이해 후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 매주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공부량이 밀리면 나중에 공부할 양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3주 정도 전부터는 계속해서 테스트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꼭 학생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 개념을 본문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 시험 객관식 4번에 간접 제시, 다른 말로 대화랑 행동이라는 개념이 출제가 된 거고, 두 번째 문제가 객관식 6번 문제, 간접 제시, 외부 지문 적용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같은 개념인데 무려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실제 이번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이번 저희 학원 문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 삼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혹은 말과 행동, 대화나 행동이죠. 대화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가 된다. 요 말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이들 최종자료 적중화 분석에서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제가 별표 3개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도 출제가 됐고 아마 올해도 반복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도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도 이제 그렇다면 직접 간접 제시가 출제가 된다면 우리 교과서 지문에서 어디 범위가 그 제시 범위로 출제가 될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최종 적중과 분석을 통해서 직보 때 수업할 때 이 두 인물의 대화를 서술되는 이 부분이 간접 제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절대 아니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제가 수업하는 내용과 이 최종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출제 예상 범위들을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시험 문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혹시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친구들이 영상을 본다면 이렇게 문학 개념, 특히 소설에서는 서술 방식 같은 것들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내용들은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 방안은요, 출제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리, 그리고 출제 예상 지문과 범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범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란 건 출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예상해서 훈련하는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부적인 문법 개념들을 사례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인데, 이번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나름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이런 니은천과 같은 예문들은 출제가 되는 예문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의 예문들인데 이거는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출제가 실제로 됐고요. 그래서 이 학교 프린트에 있는 예문들에 대한 분석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번 객관식 17번, 이번 중간고사 객관식 17번에서 이제 국외음악 적용 조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형식 형태 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음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저희 학원 문제 교재에서는 이제 발이랑 요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 겁니다. 요게 똑같은 예문으로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어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 게 학교 프린트에 이미 밭1항에 대한 개념이 언급됐고 요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출제 확률 3개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요 내용은 서술형으로 나와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계속 하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이거에 따라줘야 학교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학교 프린트 예문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반복 훈련이 필요하고 학원 문제들의 또 다른 예문들, 좋은 예문들이 많거든요. 그 예문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문법 개념을 예문에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면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를 기말고사에서도 우리 학생들께서 좀 알아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까다로운 조건의 서술형 문제 유형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서술형 조건이 좀 비교적 덜 까다로워졌어요. 채점 기준도 너무 딱딱 떨어지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좀 유하게 채점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의 문제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서술형 1번 문제가 소설의 구성 요소와 지문 비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저희 학원 문제 교재에서는 기출의 실제 43번의 내용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념은 이 반편이라는 어휘의 뜻과 연결돼서 출제가 된 건데 이거는 당연히 이번 내신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었고 출제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완벽한 문장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을 빼먹지 않고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써낼 수 있는가를 어, 측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하시고 기말고사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역시 직접 써보면서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강남고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남고 문제에서 서술형 3번 문제가 국외음화가 현대국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와 근대국어 때도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를 출제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서술형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출제 확률이 별표 3개였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역시 출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견디다가 근대국어부터 그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요 이가 원래부터 이가 아니라 의라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였는데 이 비슷한 예로 이 두 가지의 예문도 근대국어 때부터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학교 수업에서는 이거를 추가 설명을 하셔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모음 이가 원래 얘네도 의였다. 한마디로 디디다가 아니라 디디다. 느티나무도 이가 아니라 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도 이 모음들이 전부 다 의였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애초부터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추가 필기로 하신 건데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놓친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각반별의 필기를 종합해서 최종 자료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이 예문들이 학교에서 의라는 모음으로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추가 필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 이 내용이 출제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그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맞췄겠지만 혹시나 이 설명을 놓쳤거나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친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신 문제는 학교 수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학교에서 집중을 못한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 강남고 학생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예문 개념, 학교 필기를 놓지 말아야 될 것. 혹시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은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반 필기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빈틈이 없을 거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남고는 항상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홍계월전의 어휘 문제, 유지랑 인수가 출제가 됐어요. 재밌는 건 작년 광남고등학교 시험에서 또다시 유지랑 인수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출제가 된 거라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남고는 기출이 반복된다는 것을 꼭 우리 학생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는 기본 어휘풀이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 본문에 언급되는 추가적인 어휘까지 같이 정리하는 훈련을 내신 과정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번 광남고 1 중간고사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난이도, 약간 더 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비슷하고요. 하지만 올해 광남고 1학년 학생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1등급 수준은 80점대는 절대 아니고 90점 초중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는 작년 시험보다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문법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는 문법 개념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의문 변동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문법 문제도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특히 기말고사의 문학 작품들, 슬픔이 기쁨에게 파수꾼, 통곡할 만한 자리 같은 이 문학 갈래들이 상당히 많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중간고사 문학 문제보다는 기말고사의 문학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더 쉬워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간고사의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기말고사의 고난도 문제들을 대비하자라는 게 이 영상의 목표였습니다. 자, 우선 우리 광남고 학생들 이번에 올해 광남고 1학년 아이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하고 있는 광남고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한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수업과 가장 좋은 자료로 치열하게 제가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과 자료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중간고사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